두나무 합병 이슈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이제 생각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네이버한테 이득이 된다. 국내 그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주도적 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영권의 변화가 지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작은 애가 더 큰 애를 이끌다 보니까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추석이 지나고 10월인데요. 기대감과 함께 또 변동성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죠. 오늘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영업이사님 오셨는데요. 10월의 전략들, 관심 섹터들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10월인데 10월의 섹터들을 우리 이창환 이사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죠? 우리가 뭘 봐야 될까를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첫 번째 네이버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랑 두나무 합병 이슈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네이버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게 일단은 그 결론이라서 사실 큰 빅딜이죠. 아직 완결은 안 됐는데 빅딜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를 사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설명 좀 드리긴 할 건데 제가 이제 그 투자하고 있던 종목 중에 바이오 종목 중에 이제 젠백스라고 있었어요. 그거를 최근에 거의 다 차익을 했습니다. 제가 15,000원부터 해서 7만 원대에 넘어갔던 종목을 차익 실현했다고? 네, 차익 실현을 하고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유상증자 그 조건이 주주들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좀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게 제가 좀 많았단 말이에요. 금액으로 해도 100억 정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거의 다 차익을 하고 뭐 안파치 펀드도 제가 고객들 다 컨트롤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근데 금액이 그래도 한 5억 밑으로 떨어졌어요. 100억 정도 있었던 게 5억 이하니까 다 거의 다 판셈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자금으로 지금 네이버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지금 네이버를 그 요거랑 다음에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린 종목이랑 해서 지금 그거를 이제 사모으고 있는데 일단 그 두나무랑 그 네이버랑 합병을 하게 되면 뭐 네이버 파이낸셜이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영권의 변화가 지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제 일단 합병 방식은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회사를 편입하는 구조가 될 건데 일단 그 기업 가치가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에 비해서 3배 정도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좀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나무의 그 송치영 회장이 아무래도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로 등극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1대3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네이버 지분을 그러니까 파이낸셜과 네이버가 합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송치영 회장이 네이버 지분 한 6%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최대 주주가 개인으로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해진 의장이 3% 정도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 최대 주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 지분이 2배의 격차가 나니까 당연히 경영권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이해진 의장이 이제 그 8년 만에 이제 사내 이사를 복귀한 것도 어떤 이게 엑시트 전략이 아니야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뭐 성 회장한테 경영권 넘겨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녀한테 승계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 네이버를 전체 이끌 리더로서 그 송치영 회장이 부상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현재 구조는. 그러니까 이 마인드들이 뭐 악유는 있겠지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 네이버가 조그만 회사를 하나씩 인수하는 거는 충분히 있었고 있을 만한 법하잖아요, 그죠? 근데 빅딜을 통해서 사실은 이해진 의장이 자기 지분도 자기도 이제 대주주에서 밀리면서까지 회사를 뭐 키우겠다 혹은 자기 지분을 뭐 어쨌든 팔겠다 이런 거니까 굉장히 큰 변화예요, 네이버로서. 그죠? 그러니까 두나무 입장에서도 그 독자 상장이 쉽지가 않아요. 대주주 리스크 때문에 허가를 안 할 것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지분 매각에선 출구 전략 가능성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그래서 송치영 회장이 이번에 합병을 계기로 해서 보유 지분을 좀 시장 매각하는 출구 전략 일 수도 있다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송치영 회장이 앞에 나설 경우에는 그 네이버는 뭐 결제 성금 투자, 핀테크 사업 쪽에 그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네이버 파이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가상중 자산으로의 중심으로 기업의 이제 재편 가능성도 있다고 봐져서 그래서 이제 기존 사업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해진 의장이 창업자인데 어쨌든 뭐
창업자의 상징성은 그래도 있겠죠. 계속 남아 네. 있으면서 송치영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으더라도 단기간에 뭐 회사를 장악해서 리더십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여전히 그 창업자로서의 위치는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아직은 이제 금융 당국의 허가가 좀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그 스테이블코인 중심에서의 어떤 그 금융 플랫폼 네이버가 앞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그 종목을 10월달에 매집하라고 하는 거 매수해야 된다는 그 증권사 보고서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네이버가 좀 더 핵심이 될 것 같고 이번에 그 이런 가상자세 규제가 어떻게 잘 이게 법적으로 잘 해결되는지 네. 이게 아무래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현재로서는. 이제 정부 기조하고도 맞는 거죠. 그 동안은 사실 가상자산들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에 조금 반감 내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정부는 그런 쪽을 사실은 뭐 열겠다 그죠? 된다는 건데 마침 그렇다고 가상자산을 막 그냥 제도권으로 마구 들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사실 자연스럽게 그죠? 네. 올라온다고 하면 길이 좋죠. 예. 네. 그래서 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과의 네. 합병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인수를 사실상 하는 건데 모양이 이제 작은 애가 더 큰 애를 인수하다 보니까 네.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가 네. 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회사 기업 가치 아까 제가 3배 정도 차이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두나무의 그 매출액이 한 1조 7천억이 좀 넘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한 1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매출은 비슷하네. 예, 매출은 네. 그 두나무가 6,800억 정도 높습니다. 네. 조금 높은데 영업이익이 두나무가 1조 1,800억 정도 됐고 네. 네이버 8천억이 네이버 파이낸셜이 1,000억 정도였어요. 이익은 게임이 안 되죠. 여기서 좀 그리고 그렇죠. 두나무 영업이익률이 56.8% 그러니까, 네. 나와서 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추정 기업 가치가 뭐 두나무 12조 얘기가 있고요. 네. 뭐 어떤 뭐 14조 뭐 이렇게 얘기도 네. 하는데 뭐 경영권 프리미엄 붙으면 15조 정도 추산할 수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네이버 파이낸셜의 기업 가치가 현재 5조 정도 보니까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5조 대 네. 5조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두나무가 미국 상장 그 나스닥 상장 얘기가 있지만은 그 네이버 파이낸셜은 아직 없는데 사실 나스닥 상장 얘기는 좀 악재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나중에 얘기를 따져봐야 그래서 되는 거고요. 두나무 주주들은 나스닥 상장을 뭐 조금 기대하고 있는데 합치면 못 가는 거 아니냐 조금 반대 이런 네. 얘기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사실 자회사 상장이기 때문에 네. 네이버한테 좋지는 않은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이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그렇죠. 중요한데 네. 네. 아직은 이제 확정된 건 없고 그리고 그 송채영 회장 관련해서도 두나무 아까 방금 말씀한 거 두나무 네. 주주들한테 문제가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나무는 역시 뭐 영업이익도 높고 그리고 배당도 나중에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럴 텐데 이거를 이제 그 송채영 회장 지분이 25.53%, 김영년 부회장이 그 13.1% 네. 정도 되는데 이거를 네이버 파이낸셜 매각해버리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주주들 독자 입장에서는. 상장하면 훨씬 자기들이 그렇죠. 나스닥이든 국내이든 돈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현재. 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가 얘기 나오는 거는 계획적으로는 이제 두나무 주주들한테 주당 3주씩 그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을 이제 받게 되고 그리고 송채영 회장이랑 김영년 그 부회장은 양사로부터 이제 배당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라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받던 연봉보다는 적겠죠. 송채영 회장이 뭐 62억 연봉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 김영년 부회장이 42억 정도 지난해 연봉 받았는데 뭐 그건 좀 줄어들지만은 양사에서 다 배당 받을 수 있는 구조고 그리고 송채영 회장이 아마 그 경영권 참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인수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고 또 이혜진 의장이랑 송채영 회장이 서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선후배잖아요. 선후배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차는 꽤 나도 많이 보니까. 네, 맞아요. 좀 나요. 12년인가 뭐한 네. 띠동갑이던가 한 10년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통합 시점은 대략 올해 11월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 그리고 1대 3이 될지 아니면 1대 4가 될지. 1대 3이 그냥 유력해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두나무 한 주당 네이버 파이낸셜 3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송채영 회장이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의 약 19% 정도를 가면서 이제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고요. 기존 네이버는 그 지분은 17% 정도에서 2대 주주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1대 4 이건 1대 4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1대 4일 경우는 송채영 회장 지분이 그 20% 네이버 지분이 14% 이렇게 좀 네. 줄어들 네이버가 더 안 좋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식 보유한 비율이 높을수록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를 그 자회사로 편입되는 구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송채영 회장이 오히려 더 지배력은 커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네이버 파이낸셜 아래 100% 자회사를 두려고 하는 게 지금 그 두나무를 두려고 하는 게 지금 협상의 방식이고. 네. 그리고 또 쭉쭉 넘어가요. 쟁점 또 5개라는데 또 뭐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나스닥 상장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초반에 나스닥 이것 때문에 그 두나무 주가가 빠졌다가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과의 합병하게 돼서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등을 했는데 나스닥 상장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네이버한테 좋지 않습니다. 자회사 상장 이슈가 되고 그리고 두나무의 지분 자체도 지금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의 지분을 완전하게 소유하기 위해서는 25% 지분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연결자회사가 되는데 요게 그 기존 두나무 주주들 뭐 하나투자증권, 미래셋 이런 쪽에서도 이걸 좀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다 인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어쨌든 그 최종적으로 송치영 회장이 그 지분 수업을 통해서 네이버 자체 다 지배구조 개편까지 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 다 협의 중이라서 확정된 건 없어요. 근데 예상이 있는데 어쨌든 1대3의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두나무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네이버 파이낸셜보다 그 두나무 가치 높은데 이거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어쨌든 송채영 의장이 이 안에서 뭔가 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어떤 합병 가능성은 지금 되게 무산 얘기도 많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유진투자증권에서 여기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합병 가능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일단은 요 그 합병 가능성 자체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합병을 하려면은 그 한 3분의 2 이상의 주주들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7.9%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돼. 오버 부족은 부족한데 요걸 어떻게 확보를 하는지가 두나무 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요게 관건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네이버한테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결 이익으로만 해도 한 1조 2천억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으로도 한 2,300억 정도 연결되는데요. 네이버가 올해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2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도 1조 8천억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익이에요. 그 영업이익이 연결로 1조 2천억이 붙는 거기 때문에 그럼 주가 업사이드가 그래도 여기서 한 50% 나올 수 있는 이슈라서 지금 시가총액 40조거든요. 네이버가. 그러니까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하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그 스테이블 관련 종목들이 국내에서 많지 않은데 여기서 합병 성공으로 인해서 국내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의 주도적 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 상장은 악재인데 이건 아직까지 논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좀 한참 후의 얘기라서 그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악재로 보고선 뭐 그 네이버를 매수하기 어렵다고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합병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실적 추정치 붙게 되면은 업사이드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때는 네이버 주가에도 계속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를 고려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독특해요. 보통은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회사가 조그만 회사를 하나씩 사업을 좀 더 붙이는 거는 흔한 일이고 그죠. 덜어는 그 사실은 약한 회사를 더 크고 실속 있는 회사가 백도어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참 특이해요, 그죠? 네이버는 이미 사실은 뭐 어디 먹힐 만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나무와 합병을 하면서 이 몸집을 확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뭔가 큰 그림,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 뭐 성장 동력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두나무 입장에서는 단독 상장이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주주 이슈, 그 대주주 이슈가 있거든요. 그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는데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하면 서로 간의 윈윈 가능성이 높고 이해진 의장 입장에서도 본인의 지분을 약간 엑시트하면서 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것 같다라고 보여져서 그래서 계속 상당히 제가 이게 네이버에 관련해서 이 그 합병 이슈를 보면서 여러 자료들을 봤는데 대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럼 되기만 하면은 실적 그 연결로 들어가는 실적 반영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주가 업세도 크다라고 보고요. 지금 또 지금 대형주 장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특급 호재, 그러니까 특급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이 파급력이 있는 기업들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도 희소성이 네.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네이버가 41조네요. 오늘 보니까 41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합병은 물론 최종적으로 돼야 해요. 그러나 지금 뭐 허들은 있지만 될 걸로 본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회사가 합병해서 그림을 그려간다고 했을 경우에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41조인데 그러면 이제 좀 밸류나 시총이나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이제 규정상 목표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그러니까 2조 정도 영업이익이 있는데 연결로 붙으면 1조 2천억 붙으니까 그만큼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영국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뉴스에서 그 네이버 두나무 합병 무산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그 금융당국이 전통회사가 암호화폐 관련 회사를 직접 관여하는 걸 금지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금융회사거든요. 그런데 그 두나무 합병 관련해서도 이게 만약에 합병을 하려 그러면은 뭐 그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이 입법 가능성이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한국은행은 은행이 대주로 참여한 금융기관만 뭐 아니면 정부기관만 인가를 허가하는 걸 하고 있는데 민간 테크니까 요게 과연 발행을 허용해 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합병을 하게 되면은 원화유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어피트에 상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상충 문제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기존 그 주주들의 그 소액 주주에 대한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거 그런 논의도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합병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열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여러 나스닥 상장은 노이즈가 그러니까 네이버에는 주가에는 악영향이 있지만 이거를 악재로 보기엔 너무 시간이 먼 얘기고, 그리고 합병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 합병 가능성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의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합병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선취매를 해 가는 쪽이 수익률이 높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주를 잡지 못하신 분들 중에 10월달에 틈새 종목으로 틈새 섹터 종목으로 좀 이거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추진 관련된 배경과 또 넘어야 될 허들들, 네이버에 대한 가능성들, 일단 뭐 긍정적으로 네이버를 보면서 접근하자는 전략으로 네이버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창환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